당신의 전성기 오늘 박정숙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숙입니다. 똑같은 크기의 어항에 금붕어 2~3마리 넣었을 때랑요. 20~30마리를 넣었을 때 금붕어들의 행동이 크게 다르다고 하는데요. 2~3마리일 때는요. 천천히 여유롭게 어항을 오가지만요. 20~30마리일 때는요. 별일이 없는데도 바쁘게 왔다 갔다 한다고 합니다. 우리 사람들이 사는 것도 복잡한 어항 속이랑 참 비슷한데요. 다들 바쁘게 살고 있는 것 같은데 나만 한가롭게 있는 건 아닌가. 그래서 마음이 불편할 때가 있잖아요. 하지만요. 진짜 바쁠 때 더 열심히 움직이려면 쉴 때 또 푹 쉬어줘야 됩니다. 내일 또 임시 공휴일인데요. 오늘 힘내보시죠. 8월 13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의 첫 곡은요. Four Non Blonde의 What's Up 함께합니다. 소곤소곤 소리 죽여 말할 필요 없습니다. 한숨 한 번으로 삭힐 필요 없습니다. 소중하고 행복한 부부들의 성생활을 위한 솔직담백 성전문 상담소. 목요일엔 소행성. 네, 소행성 함께해 주실 분 소개해 드릴게요. 강동우 성의학 클리닉의 강동우 원장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우리 백혜경 원장님 실이 없어요. 바늘만 오셨어요. 예, 네, 왔다 갔다 하죠. 네. 네, 아마 다음 주부터 이제 같이 하게 될 건데요. 네. 소리입니다.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앞에서 예. 받아주시는 분이 계셔야지 이게 이제 파이팅이 나오는데 그러신 것 같아요. 그래도 예. 파이팅 하시고 예. 다들 이제 강동원 원장님 혼자 나와 계시니까 남자들 얘기 예. 많이 하는데요. 예. 오늘은 좀 여러모로 과도한 업무에 지친 스트레스 때문에 아까 그 붕어 얘기하고 비슷한 면이 있죠, 사실은. 그게 무슨 얘기예요? 어항 얘기지. 붕어라고 제가 그랬나요? 네네. 어항. 예. 그러니까 예. 그게 또 성생활과 또 관계가 있나요? 이 경쟁하고 네. 조급해지는 마음하고 제가 늘 이 성문제를 얘기할 때는 이완. 네. 이게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예. 급해지면 이 교감신경은 상승하고 몸의 반응은 흐트리기 쉽죠. 그래서 성반응에 문제가 되기도 하고. 요즘에 그러니까요. 네. 굉장히 바쁘게 우리 중장년층이 움직이잖아요. 네네. 마음도 급하고. 네. 그러다 보니까 40~50대 직장인들 중에서 네. 그 섹스레스 부부가 너무나 많대요. 요건 조금 또 다른 얘기이기도 한데 그래요? 예, 스트레스가 많은 우리나라의 어떤 아주 경쟁적이고 생존 본능의 그런 삶도 문제이긴 하지만 네. 우리나라 문화가 이 대인관계의 친밀 관계가 좀 깊질 못해요. 부부 사이까지도. 부부 사이까지. 예. 예. 그래서 전 세계에서 섹스리스트의 어떤 순위로 보면 한국하고 일본이 1등을 하고 있죠. 예, 맞아요. 예.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저희가 뭐 일본이라는 나라는 여러모로 조금 거부하는 부분도 있지만 뭐 또 네. 재밌는 또 나라이기도 하고. 네. 그래서 저는 일본 여행을 가끔 하게 되는데 뭐 시부야라든지 왜 그 유명한 신주쿠 이런 데 가잖아요. 네, 네. 그럼 저는 숨이 꽉 막혀요. 왜요? 그 화면에서 많이 보시지 않아요? 이렇게 건널목에 그냥 우르르 그렇죠. 막 벌떼처럼 움직이고요. 예, 지하철을 역에 가면 네. 정말 출퇴근 시간에는요. 저는 여행을 왔지만 한국도 많지만 거기는 뭐 시커먼 정장 입은 분들이 그냥 막 꽃까만 정장 예, 입으시고. 로봇처럼 와라라 움직이는데 그리고 한마디도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네. 사실은 좀 어떻게 보면 약간 미래 사회 같은 느낌도 있어서 서양인들은 재밌어 하는데 네. 사실은 좀 저는 갑갑하더라고요. 예, 한국 사람이랑은 안 맞아요. 일본보다 한국이 낫죠. 여러모로. 한국이 훨씬 활기가 있죠. 예, 예. 광복절 맞이해서 우리가 또 이 얘기랑 또 우리 섹스리스랑 무슨 상관이지? 이게 재밌습니다. 돌아오면요. 네, 네. 그래서 이런 경쟁하고 이런 것도 있지만 이 친밀 관계에 집에 들어와서 부부 사이의 어떤 즐거움을 찾고 친밀 관계의 어떤 감정을 주고받아야 되는데 그걸 한국 분들이 참 못해요. 이 섹스리스가 우리나라가 전 세계 1, 2위를 일본하고 한다는 이유가 40%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너네 부부도 안 하냐 우리 부부도 안 한다. 그러니까 다들 그렇다 아니에요. 전 세계를 평균을 내셔야 돼요. 예.
한국 남성들이 약해서 아닙니다. 예. 그런 문제가 아니고 뭐 어떤 스트레스도 좀 받지만 네네. 그래서 뭐 성욕 저하증도 오고 이런 것도 있지만은요. 네네. 기본적으로 이 성이 굉장히 자연스러운 부부 사이의 어떤 친밀 관계이자 놀이이자 감정을 주고받는 그런 거란 걸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또 이것도 역시 뭐 숙제나 의무처럼 생각하는. 그렇죠. 이게 참 마음이 나쁜 아파요. 말들 많잖아요. 네, 나쁜 말 많죠. 뭐 의무 방어전 뭐 이런. 오늘 물고기 얘기 자꾸 나오는데 여름이라서 네. 그런지 네. 잡은 물고기 뭐 먹이 주는 거 봤냐 예. 이런 소리도 있죠. 굉장히 서글픈 근데 얘기예요. 그런 얘기들이요. 네. 정말 그 뭐 부인을 보면 네. 성욕이 생기지 않는다. 네. 이런 얘기도 있고요. 예. 또 배우자 입장에서 그런 얘기를 들으면 예. 여성들도 나도 마찬가지야. 너무 자존심 상한다. 예. 이렇거든요. 예. 그러니까 성욕이 저하되는 건데요. 배우자를 예. 상대로 예. 해서 이런 거 어떻게 우리가 진단해야 될까요? 예, 성욕자증 기본적으로 일반인보다 성욕이 작아서 성기피가 일어난다는 건데 네네. 뭐 어떤 분들은 완전히 성욕이 없는 분도 있지만 네네. 사실은 요즘 야동도 많잖아요. 그렇죠. 그 남편이 서재방에서 뭐 공부한다, 뭐 글, 뭐 책 본다 이러면서 사실은 컴퓨터를 통해서 화면만 싹싹 돌려가면서 이 야동을 보는 분들이 있죠. 컴퓨터가 그래서 마루에 나와야 된다니까요. 그렇죠. 예, 아무튼 네. 그래서 그쪽으로 자위등에서는 푸는데 예. 아내하고 성인은 귀찮아진다네. 그거 어떻게 치료가 가능한가요? 일반적으로 이제 그런 경우는 성욕 자증이란 말보다는 성기피, 아내와의 섹스리스라는 아까 그 기본 진단이 맞고요. 네네. 성욕이 떨어진 경우도 있어요. 남성 호르몬이 이제 스트레스나 피로 때문에 떨어지기도 하고, 그럼 네. 이제 호르몬 치료를 하기도 하고요. 호르몬 치료. 예, 심리적으로 뭐 우울증이 있다든지, 기본적으로 특히 남성들 같은 경우에 네. 이 남성 본능이라는 게 사실은 주도적이고, 뭐 우리가 흔히 모텔을 간다 해도 남자 여자 손을 끌고 가지 여자가 남자 손을 끌고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일반적인 문화에서도요. 네. 근데 그게 유달리 차단되는 성격적으로 무서운 아내 이런 경우도 있고요. 아내에 대한. 네. 그게 사실 아주 복잡한 얘기인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엄마에 대한 어떤 이중 감정 이런 것들이 영향을 주기도 하고요. 제 환자 사례 중에서는 엄마가 전교 1등을 못하면 성적표를 부원 앞에 찢어버린대요. 올수가 안 나오면 찢어버리니까. 아유. 이런 아이들이 어떻게 성과 관련되나 이상하잖아요. 네.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 내가 무언가 상대의 기대에 못 미치면 상대방으로부터 엄청난 비난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 엄마에 대한 아주 잔소리가 많았던 엄마, 나의 성적을 아주 통제했던 엄마, 이런 경우 여성성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네. 그래서 성행위 하는 것 자체가 평가받는 것 같고, 와. 그래서 여성을 기피하듯이 아내를 기피하는 경우도 독특한 경우도 있긴 있죠. 이건 굉장히 무슨 심리학과 예, 정신분석적인 얘기죠. 예. 그렇군요. 예, 여성들이 남성에 대해서 아들부터 존중을 많이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강동우 원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소행성, 성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계신 아내분들, 남편분들 문자나 전화로 상담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샵 0945번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자, 오늘도요. 즉석 엄지 상담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 급하게 성상담 필요하신 분들 문자 주세요. SOS 쳐주시면 저희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샵 0945번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자,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의 고민을 만나보기 전에 알아두면 좋은 기술들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기술자들. 음악이 맞죠? 박자가 안 맞는데. 네, 이게 부부가 왜냐하면 박자가 안 맞으면 안 돼요. 이거. 네. 아니 사실은 기술자들은 이게 네. 1대1로 이제 이렇게 대항을 해야 되는데 네. 혼자 사시니까 기술이 아니 별로- 중요한 기술은 제가 얘기 드릴게요. 아, 그래요? 오늘 괜찮은 게 나오나요? 오늘 네. 기술은 정말 좋은 건데 네네. 사실은 경쟁할 때 써야 되는데 뭐 아쉽지만 오늘 그냥 제가 할 거고요. 네, 한번 주시죠. 그 전에 조금 전에 박자가 안 맞았잖아요. 네. 이런 게 이제 문제가 될 수 있죠. 이제 PD님이 지금 그 효과음을 좀 빨리 두드렸단 말이에요. 네. 이 부부 사이에도 이렇게 적절하게 아예 타이밍을 맞춰 가야 되는데 네. 너무 남성이 빨리 끝나는 경우를 이제 조루라는 병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예, 우리 저기 PD님 조금 급하실 수도 있어요. 저 이거 방송 심의에 걸리거든요. 아니요,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시란 예제를 네. 드리는 거니까 네. 예, 방송 심의하신 분들 좋게 봐주셨습니다. 네. 쉽게 이해하시면 돼요. 아, 네. 그렇습니까? 네. 그 기술인가요? 아닙니다. 오늘 기술은 뭔가요? 예, 네. 오늘의 기술은 마그네슘입니다. 마그네슘. 네, 마그네슘 어떻게 알고 계세요?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에 영향을 미치는 뭐 무슨 원소 같은데. 이제 좀 네. 좀 아시네요. 네. 이 마그네슘은 우리가 흔히 언제 등장하느냐면요. 예.
사실은 미역 이런 데 많이 들어있거든요. 그렇죠. 예, 많이 들어있는데 왜 우리가 어느 날 피곤하거나 이럴 때 짜증날 때. 눈꺼풀이 이렇게 다르락 떨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바로 마그네슘이 부족할 때 아주 흔히 나는 현상이라서 네. 그럴 때 이제 마그네슘 제제를 약국에서 사서 보충하거나 네. 아니면 미역 같은 거 마그네슘이 많이 들어있는 다시마 이런 거 드시면 좋아요. 그거 저 알고 있는데 알고 그거랑 계시죠? 그거랑 성관계랑 무슨 상관이 관계가 크게 있습니다. 그래요? 네, 첫 번째로는 이 마그네슘 자체가 아까 이게 근육이 경련이라는 것 난다는 것 자체가 근육의 긴장성, 수축 이런 걸 의미하거든요. 성반응은 제가 여러 번 얘기하지만 이완이에요. 이완. 그래서 마그네슘이 부족한 사람들이 어떤 경우에 부족해지냐면 긴장성이 많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사람들. 네. 예. 그래서 그런 분들이 마그네슘의 부족 현상이 많이 또 일어나고 물론 영양 결핍도 있지만 사실은 요즘 영양 결핍이 문제된 경우는 잘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마그네슘이 부족하게 되면 혈관의 이완 반응이 덜 일어나요. 동시에 교감신경 잘 말씀하셨어요. 네. 이제 경험하셔서 이 교감신경의 이완도 덜 일어나고요. 네. 그래서 마그네슘이 부족하게 되면 혈관 반응이 이완이 덜 되기 때문에 혈류순환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실제로 심장병이 있으신 분들한테도 네. 마그네슘 부족 현상이 많이 파악되고요. 네. 아마 심장질환을 좀 많이 앓으시는 분들은 심장 전문의 중에서는 마그네슘을 권고하는 경우가 꽤 있죠. 아, 그렇군요. 그럼 남성들에게 여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그네슘. 특히 마그네슘 중요하고 이 여성들에게 방금 잘 표현하셨어요. 재밌는 현상은 골다공증에 우리 등장하는 물질이 뭡니까 흔히? 뭐죠? 칼슘이잖아요. 칼슘. 하나는 칼슘이잖아요. 예. 골다공증에서도 칼슘을 그냥 먹는 것보다 칼슘에 마그네슘을 복합적으로 같이 드시게 되면 네. 훨씬 골다공증에 대한 방어력이 뛰어나게 되고요. 네. 어떤 골다공증 전문가들은 국제적으로 유명하신 분들은 칼슘보다 마그네슘이 제대로 있어야 네. 우리 몸에는 칼슘이 실제로 있는데 그만 보충해서 될 문제는 아니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죠. 네. 그러니까 마그네슘 신경 쓰셔야 됩니다. 마그네슘을 잘 챙겨 먹어야 된다. 예. 오늘의 기술 잘 들었습니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트럭 타이어의 히트 상품. 매장에서 RA50을 찾으세요. 금호 타이어. 냄새. 분명 빨았는데. 어우, 빨아도 잘 안 빠지는 남자의 땀 냄새를 위해 다우니 섬유 데오도라이저. 세탁할 때 넣어주면 와. 내 남자와 우리 가족을 위한 상쾌 빨래. 새로 나온 다우니 섬유 데오도라이저. 섬유 유연제와 함께 쓰세요. 안녕하세요. 유플러스 모델 보아입니다. 최신 영화 미드부터 인터넷 강의와 맛집까지 보고 싶은 비디오를 검색하면 카테고리별로 보기 쉽게 정리해주는 국내 최초 LTE 비디오 포털. 이제 보고 싶은 비디오 마음껏 즐기세요. LTE 1881년 초연 당시 음악에서 악취가 난다는 혹평을 들은 이 곡, 천재를 향한 질투였을까요? 러시아 작곡가 차이콥스키의 바이올린 협주곡입니다. 대한항공 러시아 4개 도시 운항. Excellence in Flight, Korean Air. 엄마라는, 도전이라는, 헌신이라는 이름의 흉터. 때론 자랑스럽지만 달라졌으면 하는 여자 마음. 더마틱스 울트라로 흉터 달라질 수 있습니다. CPX 성분이 흉터를 흐리고 부드럽고 매끈하게. 흉터 전문 더마틱스 울트라. 본 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사는 게 뭐라고 대단한 거라고 우리가 뭐라고 기쁨이 된다고. 와, 왜 이렇게 잘 넘어가? 우리가 모였으니까. 하이트. 당신의 전성기 오늘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한 선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압구정 이니스플라워에서 꽃바구니, 문정아 중국어에서 온라인 수강권, 유해 화학성분 제로 포제로, 그리고 스파더엘에서 12만 원 상당의 컬러백 트리트먼트, 아미치 0.3에서 탈모 예방 홈케어 세트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소행성입니다. 강동우 원장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잠시 후 2부에서 이어집니다. 여러분의 전성기는 언제였나요? 여러분의 전성기는 언제였나요?
오늘 당신의 전성기 오늘. 당신의 전성기 오늘 박정숙입니다. 2부 시작했고요. 소중하고 행복한 우리들의 성 소행성 강동우 성의학 클리닉의 강동우 원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즉석 엄지 상담 준비되어 있는데요. 오늘 그 상담이 필요하신 분께서 직접 목소리로 사연을 남겨주셨거든요.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67세 된 요새로 생각하면 노인은 아닌데 친구들하고 이제 술 한잔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이 발기부전으로 고민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과거같이 이렇게 힘 있는 그런 걸 원하는 건 아니지만 일주일에 한두 번이라도 의욕이 생길 때 발기부전제 같은 것을 의존하지 않고는 하지 못한다는 고민을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이제 고용술이라든지 이런 것은 좀 불안감이 오고 발기부전액을 사용하는 것이 자기 그 신체 상황에 따라서 각자 건강에 위협이 될 수도 있고 해서 문의를 드렸습니다. 만약에 지속적으로 복용하는 것이 건강에는 이상이 없는지 또 그 발기부전제의 그 성능이라든지 그 작용이 이 노년층의 욕심과 상충돼서 과한 것이 아닌가, 부작용은 없는가, 그걸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요즘에 흔한 일이에요. 흔한 일이죠. 굉장히 흔한 일인데 건강이랑 이 성적인 문제랑 약간 상충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엄밀히 말하면 이분도 이제 연세가 좀 있으신 분인데 뭐 요즘은 말씀하신 대로 67세라고 그러면 뭐 거의 그냥 장년 정도이시지 노년이라고 말하기 힘들거든요. 정말 병원에서도 보면 건강하신 나이 드신 분 많고 안 와도 옛날엔 70대면 뭐 많이 살았다 생각하는데 자꾸 욕심 늘어서 이제는 80, 90까지 살고 싶어요. 이제 50이 다 돼가니까 점점 늘어나요. 얼마 안 남았잖아요. 아무튼 기본적으로 제가 늘 강조해왔지만 성기능과 건강, 심신의 건강은 반드시 일치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건강이 취약해지면 성기능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나이가 들면 노화 현상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 몸은 원하는 대로 반응하지 못하게 되어 있죠. 발기부전약은 실질적인 발기부전의 치료제는 아닙니다. 이 약을 먹는다고 발기부전의 원인이 좋아져서 치료가 되어서 멀쩡해지는 건 분명히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가 흔히 발기부전 치료제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는 일시적으로라도 보조제의 의미가 있죠. 도와주는 건 맞는데요. 기본 원칙은요. 내가 왜 발기부전이 왔는지 그걸 먼저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본인이 그걸 못 풀 경우에는 전문으로 하는 병원에 가서 이 치료를 받았고 원인을 파악해 봐야 되는 이유가 이게 성기능이 우리 몸의 가장 큰 조기 신호탄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성기능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얘기는 몸이 어딘가가 어딘가에 안 좋다는 거죠. 특히 혈관이 막힌다든지 그다음에 신경계가 안 좋다든지 남성 호르몬이 떨어진다든지 뭔가 전립선의 변화가 오고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60대가 넘어서면 그런 원인들이 이미 많이 진행되어 있는 부분도 있지만 그 원인을 그냥 방치하고 발기약으로 되니까 요즘 그렇게 가요. 미봉책으로. 제가 발기약 게으름병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그 이유가 예전에는 발기약이라는 게 나오기 전에는 뭔가 이상하면 막 운동도 하시고 좋은 것도 먹고 혹시 내 몸에 무슨 문제가 있나 병원을 가셨는데 요즘은 인터넷이나 아니면 친구 통해서 그냥 막무가내로 발기약을 드셔요. 그래서 완전히 몸이 20살로 돌아갈 수는 없는 거고 도저히 안 된다면 발기약은 쓰셔도 돼요. 다 안 쓰시더라도 뭔가 내 몸에 지금 하자가 생겼다는 신호를 내 몸에서 보내고 있으니 조금이라도 원인을 다스릴 게 없을까 하고 병원을 가셔서 여러 분야의 원인들을 좀 보셔야 됩니다. 특히 발기부전은 심혈관 질환의 조기 신호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혈관이 가늘어지면 우리 몸의 혈관은 성기혈관이 제일 가늘고요. 그 다음에 뇌로 가는 혈관, 심장혈관 이렇게 순서예요. 그렇군요. 그래서
발기력이 처지는 게 만약에 혈관 문제가 맞다면 그럼 그다음 타자가 뇌경색이죠. 뇌경색. 뇌혈관이 막히는 네네네. 거. 중풍이 올 수 있고요. 그다음에 심혈관 질환이 막히는 게 협심증. 그다음에 더 심한 게 심근경색이잖아요. 예. 그래서 처음에 저희 병원 환자 중에서는 한 몇 년 전에 저희 병원에 왔다가 그냥 발기약만 주세요 해서 원인 다스려야 됩니다. 아우 귀찮아요. 발기약만 주세요 했던 분이 몇 년 지나서 사실은 저한테 다시 온 경우가 있어요. 네. 그때는 지팡이 짚고 오세요. 뇌경색.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뇌경색을 맞아서 그때 내가 원인을 다스렸어야 되는데 그냥 발기약만 발기약이 뇌경색을 일으켰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아무튼 발기약을 나이가 드시면 드셔도 되는데 원인 질환이 뭐가 있을지 특히 혈관 질환 좀 조심하셔야 특히 담배를 피시거나 술 드신 분은 그렇고요. 네. 마지막으로 이런 약을 드실 때는 특히 심장 질환이 애초에 있거나 이런 분들은 심장약하고 발기약은 상충합니다. 그래서 고혈압 약을 드신다든지 그다음 심장병이 있다든지 뭐 대동맥 협착증 이런 거 나이 드시면 오시거든요. 판막 질환 이런 게 있을 때는 특별히 약을 쓰는 걸 조심하셔야 되고 약 외에 다른 방식으로 주사라든지 발기를 꼭 도저히 안 되면 도와주는 방식이 있거든요. 그걸 전문가하고 상의하셔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도움이 많이 되셨을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직접 전화를 걸어오신 우리 청취자분 계십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저 미인분하고 통화를 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선생님 저도 사실은 미남 축에 속합니다. 강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애청자신가 봐요. 감사합니다. 뭐 미인 맞으시죠? 네. 힘이 납니다. 어떤 일로 전화 주셨어요? 저는 YTN을 아주 자주 듣는 애청자입니다. 네. 지금 60대지만 20, 30대처럼 힘차고 팔팔한 남자입니다. 네, 목소리 들으니까 그러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살아보니까 남자는 마음이 편하고 일도 잘 되고 돈도 잘 들어오고 맞습니다. 또 아내가 말도 잘 듣고 그러면 정력도 좋아지고 부부관계, 성관계도 아주 만족스럽게 됩니다. 그런데 고민이 많고 근심 걱정이 많이 생기고 일이 잘 안 풀리면 요즘같이 불경기엔 돈도 잘 안 들어오고 그러니까 요즘에 나이가 점점 들어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조루기가 생긴 것 같습니다. 예, 좀 빨리 끝난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럴 때는 그런 게 한두 번 생기니까 아내도 달가오지 않고 좀 눈치를 보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이게 불경기가 점점 더 많아지니까 수입도 점점 작아지고, 그러니까 부부관계가 점점 이 조루가 오는 게 아닌가. 그래서 그걸 좀 개선할 수 있는 방법. 캐치해달라고 강 원장님께 길을 좀 가르쳐달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예. 사실은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다른 분에 비해서 정말 오늘 아까 저기 우리 효과음 때문에 조루 얘기가 잠시 나와서 이게 연결되어 버렸는데요. 사실은 이 조루는 남성들에게 가장 큰 고민이자 제일 많은 유병률을 갖고 있는 성기능 문제예요. 근데 엄밀히 말하면 조루는 발기부전이 좀 나이 드신 분들의 좀 더 많은 질환이라면요. 사실은 조루는 이 젊은 사람들한테 많아요. 다시 말해서 젊을 때부터 조루여서 계속 조루가 진행된다 이런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제 젊으셨을 때 워낙 활기도 넘치시고 괜찮았다면 다행인데 이 나이 드셔서 이제 이렇게 없던 조루가 생긴 분이 있어요. 그래서 쌤이 지금 사실 말씀하신 데 일부 답이 있는데 스트레스를 받으시고 긴장하시고 뜻대로 잘 안 되고 또 이 위축감이 들면 자꾸 성인 때 선생님 스스로도 또 빨리 끝나면 어떡하지 이렇게 마음이 조급해지거든요. 근데 근원적으로는 이 조루는요. 젊은 시절의 조루는 우리가 흔히 사정중추라고 사정을 관장하는 뇌의 조직하고 그다음에 교감신경을 조절하는 약물 치료하고 그리고 행동요법을 통해서 치료를 해요. 근데 이제 나이 드신 분들 같은 경우에 사실은 엄밀히 따져놓고 보면 제일 흔한 현상이 발기력도 조금 처질 때 조루가 같이 이중으로 등장한 경우가 많아요.
예, 뭐 아직 발기력이 발기는 괜찮다. 좋습니다. 예, 괜찮다면 다행이고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나이 드셨을 때 새로 생긴 현상은 기본적인 그 사정중추와 교감신경이 흔들리는 경우가 뒤늦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서 그때는 약물 치료를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성기능에 영향을 주는 전립선 이런 데 취약성이 생기거나 전반적으로 몸 상태에 갱년기시기 때문에 호르몬의 영향이 오면 조직 자체가 위축되기 때문에 성기능이 좀 위축되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선생님께서 이제 경제적으로 좀 부담스러우시다면 일단 간단한 검사를요. 그 전립선에 대한 검사를 좀 해보시고요. 그다음에 전립선이요. 예, 남성 호르몬에 대한 전립선의 비대증이 아니라 염증까지도 꼭 보셔야 됩니다. 그 전립선에 염증 같은 게 있으면 처지고 또 사모님도 연배가 있기 때문에 사모님도 이제 위축성 질염이 오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염증을 서로 주고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염증이 있으면 사모님도 같이 염증을 검사해보고 치료를 하는 게 낫고요. 그다음에 호르몬 검사를 좀 해보시고요. 그다음에 저기 상황에 따라서 뭐 여러 성기능 장애를 본다는 병원에 가셔서 이상한 시술 말고요. 그나마 발기약처럼 시간을 좀 늘려주는 약이 있어요. 조루 치료제라고 그러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약을 조금 간헐적으로 드셔보시면서 몸을 관리를 하시면 조금 호전되는 경향을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런데요. 네네. 이제 일이 우리가 금속 가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이 잘 되고 수금도 잘 되고 그럼 확실하게 좋아집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쌤 말씀에 애초에 얘기한 대로 답이 숨어 있다니까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더더욱 쌤이 그걸 이미 깨닫고 계시는 거니까 그런 면에서 조금 더 좋은 일이 생기기를 저가 바라겠습니다. 네. 경제가 살아나야겠네요, 진짜. 예. 상황이 안 좋을 때만 약을 쓰시면 돼요. 네, 안타까운데요. 이렇게 전화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준비한 선물도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요. 모든 게 다 종합적으로 나타나는 거죠. 네, 특히 성기능은 그렇습니다. 단순히 뭐 어느 몸에 뭐 고장이 났다 이렇게만 말할 수는 없고요. 네, 마지막으로요. 여기 문자 간단한 건데 여성분이 보내오신 것 같아요. 3091님. 신혼도 아닌데 최근 몇 년 동안 방광염에 자주 걸립니다. 무슨 문제가 있는 건가요? 예, 기본적으로는 이 방광염 자체가 여성은 남성보다는 좀 불리해요. 왜냐하면 남성들에 비해서 여성은 요도가 짧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외부의 균 침입이 많아요. 신혼이 아니라고 그러셨으니까 아기를 낳았을 때 조금 약점은 이제 골반 근육이라고 그러는데 이 골반에 우리 요도와 질을 둘러싼 관략근 자체가 조금 약해지죠. 요실금이 오기도 하는데요. 이런 근육이 약해지면 쉽게 말해서 열려있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균의 침입이 더 많습니다. 그렇군요. 세 번째로 이제 아주 중요한 얘기는 조금 전에 얘기가 등장했는데 남편 쪽에서 무슨 문제가 있을 경우에 본인이 아무리 잘 관리해도 무조건 이렇게 염증이 걸리면 자꾸 씻으시려고만 하는 분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성애기 같은 경우에 남편하고 같이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남편 쪽에서 전립선에 염증이 있거나 뭐 좀 심한 경우에 성병이 있거나 이럴 경우에 아내 쪽에서 본의 아니게 자꾸 방광염에 감염되는 경우가 있죠. 병원에 가셔서 두 분 다 항상 이 비뇨기계 쪽의 염증에 대해서는요. 자꾸 상대방을 의심할 문제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뭐 아주 단순한 대장균이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 쌍방이 동시에 검사하는 게 제일 안정적입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 또 같이 뵙겠습니다. 같이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살다 보면은 기회는 있을 거예요. 기회는 난 있다고 봅니다. 뭐 저도 그런 기회를 한 두어 사람은 있었던 것 같고 지내오고 나니까 좀 참을성을 좀 가졌으면 하는 게 너무 그거예요. 좀 쉽게 포기하는 것 같은 힘든 일 걸리면은 이거 그러지 말고 좀 참다 보면은 도움도 될 것 같고. 대학을 나와도 취업이 안 되잖아. 그게 문제지. 한마디 해준다면 내가 뭐 대학을 나왔다고 너무 눈높이를 보지 말고 좀 아무 직장에 들어가서 다니다가 좋은 직장을 가고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렇지 않잖아요. 그리고 뭐라지? 한탕 시대랄까? 로또나 사가지고 그냥 그런 마음가짐을 다 갖고 있어 보면 그런 걸 버려야지. 내가 열심히 땀 흘려서 일하는 게 좋은 거 아니에요? 지금 청춘이 지금 엄청 지금 나름대로 어려울 때야. 왜 어렵냐면 가면 갈수록 이 청춘들은 지금 더 힘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내 청춘 있을 때 참 좋았느냐는 얘기가 벌써 이제 옛날 얘기도 되고 그 시기가 얼마 안 남았다는 걸 내가 얘기하고 싶어요. 젊은 사람들한테. 중년들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오늘의 중심. 이번 주 주제는 청춘이고요. 오늘은 이 시대 청춘들에게 전하고 싶은 한마디 들어봤습니다. 3포 세대도 모자라서 이제는 5포 시대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정말 많은 청춘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힘이 되는 한마디 건네주고 어깨 한번 툭 쳐주는 거. 정말 우리 중장년층들이 더 많이 해줘야 되는 일인 것 같습니다.